자,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시장 전략 챙겨볼 텐데요. 오늘은 이분의 도움을 받는 날이네요.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눌리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뭐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럴 때 또 단단히 또 준비를 또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슈는 외국인들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볼까 합니다. 이들의 셀코리아는 언제쯤이나 돼야 멈추게 될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겹게 실이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입니다. 자, 더 팔 주식도 없다. 이렇게 키워드가 꼽혀 있네요. 올 1분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합산을 좀 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조 원 넘게 거의 6조 원 가까이 팔고 나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1조 8천억 원 해서 석 달 사이에 무려 7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고 나간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1, 2, 3월 뭐 석 달 뭐 할 것 없이 3월에 특히나 집중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3월 한 달 동안에서만 코스피 시장에서만 5조 원이 넘는 물량을 던지고 나간 외국인들입니다. 뭘 팔았나? 요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냥 뭐 한국 주식을 그냥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특별 개별 종목이 미워서 판 게 아니라 보시면 시총 상단 종목 다 올라와 있어요. 코스피 1등, 2등, 3등,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면 5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셀트리온도 뭐 시총 상단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거의 한국 시장을 그냥 팔고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았는데 앞으로도 그냥 별로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대형주들의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나섰는데요. 그나마 다른 종목들의 현재가 대비해서는 목표가가 꽤 높긴 해요. 그런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현재가보다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발을 자꾸 빼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그런 악재들은 사실 뭐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사실 뭐 시장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뉴스는 이제 아닌 게 됐습니다. 물론 또 오늘 뭐 미국의 연준의 행보 같은 경우도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은 하지만 그래도 뭐 다 알고 있는 뉴스이긴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부담스러운 건 유가입니다. 어쨌거나 뭐 주춤한다고 해도 $100 지금 넘어가고 있는 WTI 가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원달러가 너무 많이 뜁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이 올라버린 원달러 환율 수준의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식의 매력을 못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놔둬봐야 될 텐데요. 언제 돌아옵니까? 사장님. 네. 언제예요? 몇 날 몇 시예요? 그러니까 몇 시에 들어올까? 저한테 아직 전화가 안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저한테 네. 전화가 오면 제가 뭐 너무 오늘 너 답답해요, 아이들 뭐 이렇게 정말. 했거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정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외국인 언제 돌아와? 라는 이런 분위기. 가장 먼저 이걸 꼽아줄 수 있는 거 우리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환율과 그리고 유가에 대한 얘기, 이런 원자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죠? 신흥국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섹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나 전 세계의 자금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막 풀리고 있을 때는 사실 좀 위험해도 저희가 베팅을 하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라는데 막 베팅해! 라고 이런 분위기.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돈 회수해.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 너무나 최근에 좀 많이 들으셨던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 돼. 실제 물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지금 현재 연준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금리를 올려줄게. 금리 올리면 경기가 좀 꺾일 수가 있어. 실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물가는 무조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왜?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은 전 세계 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넘쳐나던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유동성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내일 FOMC 의사록 오늘 밤이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건데 미국 시장이 오늘 빠졌던 이유 뭐였어요? 자산 긴축에 대한 이유가 나타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5월 달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0bp 올리고 자산 긴축까지 할 거야라는 이 두 가지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뭐 돈 있으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이 난 1억 있어. 우리 앵커님 네. 돈이 엄청 많아. 네네. 어디다 넣을 거야? 미국에 넣을 거예요? 한국에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미국.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자금이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으로 가고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 막 뭐 투자 이거 하는 것보다 뭐 하시려면 정말 틈새 시장 있잖아요. 네. 지금 가는 것만 계속해서 가잖아. 그쪽 틈새 시장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 나는 그런 거하고 난 잘 안 맞아 하면 잠깐 한 발짝 뒤로 뒤로 물려서 시장을 한번 대응하시는 쉬어보라? 게 어떤 게 그런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랍니다. 글로벌 경기에 돌아선 이런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장님, 네. 미국 주식은 사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건 어떻게 그것도 생각하세요? 아니고요. 네. 우선 둘 중에 한국이냐 미국이냐 꼽자면? 하면 네. 미국을 꼽을 수 있고 미국 주식도 지금 현재 최근에 서학개미들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네. 서학개미들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처럼 미국도 주식이나 위험 자산이긴 하죠. 물론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올라가면 먼저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여전히 미국은 기축통화이고 세계 무역의 중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은 좀 그런 자산보다는 좀 안전 자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베팅을 하는 게 좀 더 편한 흐름이 네. 나타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 이제 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지금 화면 옆에 개인들의 수급이 나왔는데요. 아, 네.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사들이고 아, 있는 네. 그 숫자가 나와서 과연 개인들은 뭘 사고 있을까 또 걱정을 하면서 또 네,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그 와중에 잘 나가는 섹터가 있다. 틈새를 공략하라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될까요? 금리 인상기에는 사실 교과서적인 답변으로는 금융주가 대장이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험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제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이 됐죠. 대표적인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인데 갑자기 매로 발톱을 드러내면서 금리 인상 연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이르면 5월에 양적 긴축, 대차대조표 축소를 단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간밤 미국 증시도 올해 시장도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더 선제적으로 빠르게 올려야 미국 시장을 어떻게 좀 커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치솟는 물가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물가 안정. 소비자 물가가 4%를 넘어섰습니다. 이걸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미국도 공격적으로 올리는 마당에 또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금리 인상 시기가 우리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융주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마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가 바로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올 한 해 보험사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손해보험주들의 이 흐름인데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자동차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합니다.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이득을 좀 봅니다. 그러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도 얻을 것이고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이렇게 30-40% 오른 종목들이 보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뭐 금융주도 그렇고 보험주들도 그렇고 금리 인상기에 봐야 한다라면서 탑픽주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부장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사고 싶으시면 뭐 이쪽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권에서 19대 정권에서는
실제 금융주들을 많이 눌렀습니다.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맞아요. 계속해서 하지 마. 네. 규제만 계속해서. 그런데 대출 줄여. 이번에는 조금 20대 정권이 아직은 안 들어섰지만 다음 달에 들어서겠죠. 그때는 조금 뭔가를 규제를 풀어줄게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상기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 미국도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고 아마 다음 달에도 할 거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번 새로운 이런 금통위 위원장이 우선 성장이 먼저일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천천히 하려나? 라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의사록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보고 뭐 소비자 물가지수 10년 3개월 만에 4.1%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번에는 없지만 아마도 금통위에서도 다음 주에 아마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나오고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융주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섹터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은행주들, 보험주들 여러분들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버블이 끼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은행주들, 뭐 지주들, 뭐 타들, 좀 금융주들은 여전히 사실은 평가를 제대로 그동안 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이런 치솟는 이런 금리나 실제 고배당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당분간은 계속해서 관심 있는 섹터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그냥 요거 제일 괜찮아 보인다 사람들이 이런 거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 D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그냥 화재 중에 넘버원은 그래도 삼성화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제가 모든 이런 것을 다 삼성화재에 들고 있어서 실제 이거 제일 안정적이잖아라는 거. 물론 큰 폭은 아닐 겁니다. 근데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뭐 그러고 보니 이쪽에 다 네.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탑픽주 한번 눈여겨보면서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자신이 없기는 해요. 왜냐면 하다가 이것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와 보시죠. 일단 이슈가 있어서요. 중소형 철강주, 강관주들의 움직임이 좀 들썩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시가 노후된 상수관로를 전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나름 뭐 엄청난 규모의 정비이다 보니까 강관주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맥락 속에서 오늘 관련주들이 또 들썩입니다. 2040년도까지 그동안 막 녹슬고 안 좋았던 그런 것들 막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실행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뭐 이러면서 강관 교체에 대한 수요가 있겠죠? 다음 보시죠. 네, 뭐 이런 것들 강관입니다. 이제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오폐수를 정화시키는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또 이제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들썩한 거죠. 단순히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모멘텀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러시아 추가 제재 관련해서요. 이 철강 쪽에도 이제 제재를 했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또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철강 가격 인상되면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들썩였던 종목들은 보시는 뭐 금강, 철강, 동양철 조금 이제 규모가 좀 자그마한 그런 기업들인데요. 뭐 들썩들썩하기는 했어요. 어제도 사실 기대 없이 이제 제주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왔다가 의외로 더 간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거든요. 요 이슈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궁금합니다. 더 갑니까? 어쩝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 이슈가 4월 1일부터 나왔던 이슈입니다. 뉴스가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이제 네. 시작해라 뭐 이런 식의 맞아요. 나오면서 오늘 우르르 움직임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사실 돈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 가다가 오늘은 굳이 잡은 것이 이거. 이쪽으로 한번 네. 이슈도 이거 한번 밀어붙여 볼까라는 이런 분위기가 아마
형성이 됐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철강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야, 봉쇄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철강에 대한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겠는데?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 바이엔 홀딩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기다리고 있던 분들 잘 처리하고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틈새 시장의 정책 수혜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에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 주가가 파바박 움직여주고 어떤 정책이 파바박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정책 수혜주가 틈새 시장으로 오늘 시장이 다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한번 위로 올라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실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위에서 좀 많이 물려버리신 분들이 좀 오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나는 매매를 좀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어 라는 분들만 좀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 영역인 것 같고요. 아니시면 좀 웬만하면 쏘쏘 좀 참아보자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부장님. 김 부장이 생각하는 지금 시장에 투자할 만한 그런 환경은 적극적인 투자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만큼은 좀 담아두면 길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괜찮다라는 거. 저는 하나만 꼽아주시죠. 우선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건 여전히 지금 현재 우주항공 쪽과 로봇 쪽입니다. 실제 그래요? 우주항공 쪽을 네. 가장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조사에 통하면 각 국의 재정을 늘리는 쪽이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이 이런 거기에 되고 군수산업하고 우주항공산업 거의 연계가 되어 있는데 군수산업에 이런 예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뜬금없죠? 맞아요. 네, 갑자기 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네. 1% 투자했는데 대주주가 돼버렸네? 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자산의 1% 투자했는데 대주주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뭘 투자하고 있다? 실제로 우주항공에 투자하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슈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진 부장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계감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피는 2736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큰 폭의 하락선 그리면서 9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천억 원, 5,400억 원 가까이 물량 내려놓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과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는 것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는 동반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1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약세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 52주 신저가에 근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 그보다 큰 낙폭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기관 순매도 1위, 2위 종목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 가까운 하락선 그리면서 마감하고 있고요. 미국 교통안전국의 배터리 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장중 3% 가까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슈는 없을 거라고 밝히면서 현재는 하락폭 조금 좁히면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총 1위주와 2위 종목이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장 막판쯤에 기관, 특히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2% 가까운 상승선 그리면서 42만 3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위메이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메이드의 협력사인 룽투코리아가 열혈 강호 글로벌이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그 영향으로 위메이드 2% 가까운 상승선 그리면서 10만 7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한번 테마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파이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또 오래된 상수관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할 거다라는 소식 알려왔었죠. 오늘도 또 연일해서 기대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성밸브 8%대 강세로 마무리했고요. 동양철강과 하이스틸 4%대,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주도 또 강세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달부터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율이 조금 개선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고 롯데손해보험은 6% 넘는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룽투코리아인데요. 오늘도 또 연일해서 글로벌 흥행 기대감이 나오면서 12,1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서 하회를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림세를 보였고요. 오늘 기아는 1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잘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